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형이 나타난 지도입니다. 이러한 지도를요, 지형도라고 말을 해요. 자, 지형도를 바탕으로 산지와 평야가 발달한 곳에 특징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높이가 높아질수록 갈색이 짙게 칠해지죠. 갈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높고 험한 산이 있는 산지예요. 이에 비해서 초록색은 낮은 평야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산지에 해당하는 갈색이 많이 칠해져 있고요. 서쪽과 남쪽에 평야를 나타내는 초록색이 많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높고 험한 산은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많고, 북쪽, 동쪽 많죠?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빈칸에는 서쪽이라는 말을 넣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형의 특징. 북쪽, 동쪽이 높고요. 서쪽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하천이요, 높은 동쪽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낮은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강도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요. 금강도 이렇게, 영산강도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표시된 하천 주변 평야에서 지형을 이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평야는요, 낮고 평평하게 생긴 땅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하천까지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요, 농사가 발달합니다. 특히 벼를 재배하는 논농사가 하천 주변 평야에서 발달해요. 더불어서 이 낮고 평탄한 땅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도 알맞죠. 주변에 하천도 흐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요, 평야에는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하천 주변의 평야에서는 사람들이 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논농사 많이 짓고요. 도시가 발달했어요. 중요한 내용 정리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안 지형을 비교하여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요, 서해안도 있고요, 남해안도 있고요, 동해안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서해안, 동해안 지형에 차이가 나타나요. 자, 일단 동해안 쪽은요, 해안선이 단조롭고요. 서해안 쪽이 들쑥날쑥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즉, 기억은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요. 니은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요, 서해안 쪽과 동해안 쪽이 달라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 쪽에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밀물이 쑥 밀려 들어와요. 그럼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그 아래 흙들이 잠기죠.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잠겨있는 흙들이 진흙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찐득찐득 갯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서해안 쪽이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 비해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답을 쓸 때 동해안 쪽이 차이가 작고요. 서해안 쪽이 차이가 큽니다. 이런 내용이 담기도록 여러분만의 답을 써보세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지역의 강수량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위와 같이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저수지라고 하는 건요,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놨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특히 봄에는요,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들곤 하거든요. 근데 농산일이라는 게 특히 봄에 시작되기 때문에 농산일에 필요한 물이 많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봄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농사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물이 부족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답을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히 강수량이 적은 가뭄에 대비하려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터도듬집 관련된 문제예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위와 같은 터도듬집을 지었던 까닭을 쓰시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요. 자칫 잘못 그냥 낮은 곳에 집을 짓게 되면은 많이 내린 빗물에 집이 잠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터를 주위보다 높게 도두어서 터도듬집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터가 높아야지만 비가 많이 내려도 집이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집터를 주변보다 높여서 지은 겁니다. 됐어요. 터도듬집이 어떤 집인지 그 뜻을 정확히 알면요, 왜 이런 터도듬집을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지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이네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입니다. 지진도 일어나고요. 홍수, 황사. 지진은요, 딱 어떠한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구분할 수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에 비해서 홍수는 우리나라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이고요. 황사는 봄에 많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질문은 홍수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위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두 글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 지구, 흔들리다, 진동할 때의 진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지진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땅이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죠. 무언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지구 내부의 힘입니다. 이런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흔들리고 갈라지는 걸 지진이라고 말해요. 땅 위에 사람들이 여러 시설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겠죠. 자, 위 자연재해 중 황사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한 가지만 쓰시오. 지금 황사라고 하는 게 사진으로도 느껴지다시피 누런 모래먼지. 바로 이런 누런 모래먼지에 또 오염물질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목에 들어가거나 눈, 코, 입 등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 깨끗이 씻음으로써 이 황사의 피해를 조금은 줄여야 돼요. 답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외출할 때 마스크 씁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손발 깨끗이 씻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서술형 평가 모두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